자, 여러분, 연구 논문이나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실 때 편향이라는 단어, 이거 꽤 자주 보이죠? 근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베일에 쌓인 편향이라는 녀석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사 제목 있잖아요. 하루 3잔 커피, 수명 10년 연장. 아니면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거요. 이걸 딱 봤을 때, 오, 진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하지? 하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열쇠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편향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가장 이상적인 상황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연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작위 대조 시험, 줄여서 RCT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RCT의 핵심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무작위 배정입니다. 말 그대로 랜덤으로 나누는 거예요. 연구자가 이 사람은 이쪽 그룹으로 가고 이렇게 개입하는 게 전혀 없이 그냥 동전 던지기 하듯이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그룹은 새로 개발한 약을 먹고 다른 그룹은 아무 효과 없는 가짜 약을 먹게 하는 식으로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무작위 배정이 진짜 마법 같은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랜덤으로 딱 나누고 나면 두 그룹의 평균 나이, 성별 비율, 생활 습관, 심지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모든 특성들이 거의 똑같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결국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아까 예시로 든 신약의 효과만 빼고 나머지 모든 조건이 거의 완벽하게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계적인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해요. RCT에서 우리가 얻는 추정된 효과는 진짜 효과에다가 약간의 무작위 오차만 더해진 값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무작위 오차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정확히 앞면 50번, 뒷면 50번이 안 나오고 49번, 51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작은 노이즈 같은 거거든요. 어떤 의도적인 왜곡, 즉 편향이 없으니까 정말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방금까지 얘기한 건 정말 이상적인, 거의 실험실 같은 상황이고요. 현실 세계로 나오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연구는 윤리적이든 현실적이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RCT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접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바로 관찰 연구라는 겁니다. 관찰 연구는 말 그대로 연구자가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개입도 하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모아놓고 자, 당신들은 지금부터 20년 동안 담배를 피우세요 하고 흡연 그룹에 배정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의지대로 담배를 피우거나 안 피우거나 스스로 선택하는 거고 연구자는 그걸 그냥 지켜보고 데이터를 모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세요. 무작위 시험, 즉 RCT는 배정이 무작위라서 두 그룹이 거의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힐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편향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관찰 연구는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애초에 두 그룹이 균형 잡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편향이 끼어들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깔끔했던 방정식이 관찰 연구에서는 훨씬 지저분해집니다. 우리가 관찰해서 얻은 추정 효과는요, 진짜 효과랑 무작위 오차에다가 정말 골치 아픈 편향, 바이어스라는 녀석이 하나 더 끼어들어요. 바로 이 편향 때문에 우리가 본 결과가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방정식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빌런, 이 편향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가면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흡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데이터를 보니까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보다 암 발병률이 훨씬 높아요. 그럼, 담배가 암의 원인이구나 하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차이가 순전히 100% 담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흡연 그룹의 위험이 높은 건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흡연자 그룹이 비흡연자 그룹보다 평균 나이가 더 많다면요? 암이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그 높은 발병률이라는 결과값 안에는 담배 효과와 나이의 효과가 그냥 하나로 뒤죽박죽 섞여서 함께 묶여버린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제3의 변수, 우리 예에서는 나이가 되겠죠. 이 나이라는 변수가 원인인 흡연과도 관련이 있고 결과인 암과도 관련이 있으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 이걸 전문 용어로 교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교란이 바로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하던 편향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주범 중 하나예요. 그럼 관찰 연구는 다 믿을 수 없는 거냐고요? 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연구자들도 이 교란이라는 골치 아픈 녀석의 존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향에 맞서 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예 연구를 시작하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편향이 끼어들 틈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단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편향의 효과를 제거하거나 보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설계 단계에서는 55세 흡연자가 있으면 비슷한 조건의 55세 비흡연자를 찾아 짝을 지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연구 대상을 50대에서 60대 사이로 제한합니다. 라고 못 박아서 나이 변수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죠. 분석 단계로 넘어가면 데이터를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층을 나눠서 각 층 안에서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하는 층화 분석 같은 방법도 있고요. 훨씬 더 정교한 통계 기법들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요즘 가장 널리 쓰이는 무기가 바로 통계적 보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통계 모델을 만들 때 아예 나이 같은 교란 변수들을 모델 안에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이의 효과를 수학적으로 걷어내고 났을 때 담배만의 순수한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걸 계산해내는 거죠.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방금 통계 모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주 간단한 비유 하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차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경차도 있고 큰 버스도 있고 막 18륜 대형 트럭도 있죠. 가까이서 뜯어보면 엔진 크기부터 부품 하나하나까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바퀴가 있고 운전대가 있고 엑셀이랑 브레이크 페달이 있죠.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주는 운송수단이라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통계 모델들도 똑같습니다.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생존 분석. 이름은 다 다르고 들여다보면 수학적인 공식도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이것들도 멀리서 보면 결국 다 똑같은 일을 하는 도구들입니다. 바로 어떤 입력값 x가 결과 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내고 그 과정에서 교란 변수 같은 것들을 보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효과를 추정해내는 거죠. 목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연구 결과를 접하시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날카롭고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무작위 실험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관찰 연구였나요? 이 질문 하나만 던져봐도 그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첫걸음을 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관찰 연구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존재할 수 있는 편향은 어떻게 통제하셨나요? 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연구 결과가 다 똑같은 무게를 갖는 건 아니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